1세대 1주택 비과세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이 동네 아파트 얼마지? 집을 팔 생각이 들면 시세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느냐 아닐까요? 상담하다 보면 저는 당연히 비과세죠 하셨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고지서 받고 손 떨며 전화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주택자라고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팔기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할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9가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파트 1. 2년 보유했고 12억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일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취득 당시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였나요? 혹시 미등기 주택은 아니었나요? 기간이나 거주 요건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취득일 계산입니다. 보통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하루 차이로 비과세 조건이 깨져서 수천만 원 세금 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세대원 중에 몰래 집 산 사람이나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사람 없나요? 세대 합산 주택수 계산을 잘못하면 비과세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파트 2. 결혼해서 합쳤는데 사랑과 전쟁. 각각 집이 있던 남녀가 결혼해서 합쳤을 뿐인데 국가가 2주택자라고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결혼 전 이미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다주택자 세대의 세대원이었다면 이런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도장 찍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파트 3.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준이 뭘까? 이사하다 보면 잠깐 집이 두 채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1, 2, 3규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존 집 취득 후 1년 지나서 새 집 살 것. 둘째, 기존 집은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셋째,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비과세 혜택은 바로 날아갑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취지는 단순합니다. 투기 말고 진짜 실수요라면 봐주자는 거죠. 조금 더 있다가 팔지 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천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파트 4. 상속주택 받으면 비과세는 끝일까? 부모님 집을 상속받게 되면 양도세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무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받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최우선 상속주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기셨다면 최우선 상속주택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최우선 상속주택을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보유기간이 긴 주택, 부모님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 개시 당시 실제 거주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복합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보고 정해집니다. 부동산 매도 순서 잘못 잡았다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집을 과세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속이 얽혀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파트 5. 귀농하면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빠질까? 귀촌이나 귀농하면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빠진다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서울 아파트 팔았다간 세금 폭탄 제대로 맞습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가 안 되는 경우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도권과 너무 가까운 곳은 안 됩니다. 둘째, 집값이 너무 비싸도 혜택 없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귀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안 됩니다. 수도권 근교에 전원주택을 생각 중이라면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농어촌 주택 맞나요? 시골집 한 채 때문에 비과세 놓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파트 6. 분양권, 재개발, 아직 집이 아니니까 괜찮다. 2026년 현재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직 공사 중인데 괜찮겠지? 하다가 기존 아파트 비과세 요건이 다 깨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이후에 아파트를 추가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 양도세랑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팔고 나서 알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파트 7. 20년 보유한 아파트 세금 80% 깎아줄까? 20년 보유한 15억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80% 공제받는 줄 아셨죠? 거주기간 확인 안 하면 공제율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받으려면 10년 보유뿐만 아니라 10년 거주까지 세트로 채워야 합니다. 만약 20년 보유하고 거주는 2년만 했다면 공제율은 4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여기서 발생해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하루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트 8.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주택수에서 빠지죠? 결론적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 서류상 업무용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단 서류상 업무용이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잠자고 밥 먹으면 끝입니다. 나는 업무용으로 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가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아파트 비과세가 깨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파트 9. 1억 미만 소형주택은 무조건 중과세 안 한다. 1억 미만 소형주택이면 중과세 안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 요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소형주택이 정비구역 사업구역밖에 있어야 합니다. 소형주택이어도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중과세 적용됩니다. 작은 집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으로 판단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소형주택도 위치부터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슬픈 말이 전 비과세일 줄 알았는데요 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상담도 받고 계산도 꼭 해보세요. 팔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양도세는 신고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을 인터넷 정보에만 맡기지 마세요. 지금 팔아야 할지, 비과세는 확실한지, 예상 세금은 얼마인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채널 프로필이나 고정 댓글 링크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